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7차 유행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5월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낮출 계획까지 밝혔는데요.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1월 30일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가 됐는데 그 뒤에 일주일 동안의 주간 확진자 수가 발표됐습니다. 숫자를 보니까 그 전주보다 오히려 24%나 줄었거든요. 그렇다면 7차 유행이 끝나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14,664명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일평균으로 보면은 14,024명이기 때문에 이건 확연한 감소 추세이고요. 네.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난주보다 약간 늘어서 0.90이긴 한데 5주 이상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해외 유입 확진자인 경우에 있어서 지난 일주일간에 전체가 203명이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우려했던 중국발 입국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71명 한 주일 동안에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건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10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감소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 우려되었던 이제 중국의 유행은 과연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인데 우려했던 것처럼 이렇게 춘제 이후에 중국에서의 유행이 감소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또 새로운 변이주가 따로 발표되는 것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안정 추세는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좀 해제가 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마스크 착용이 확진자 감소에도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마스크 의무 해제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해제는 아니고 병원이라든지 대중교통 같은 이런 시설을 제외한 1단계 해제 조치였기 때문에 아마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더구나 이 지금 상황에서의 유행의 감소 추세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럼 마스크를 다 벗었느냐 하면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이 마트라든지 대규모 공연장 같은 데에서 90% 이상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행의 감소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아마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이렇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 BN1의 검출률이 계속 늘어서 55.3%, 그러니까 우세종이 됐습니다. 이 BN1이라는 변이가 앞으로 어떤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글쎄요, 이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 BN1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변이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BA 2.75.5.1을 줄여서 BN1이라고 했기 때문에 옛날에 켄타우루스라고 BA5보다 더 강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55.3%나 되면서 우세종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면역 회피 능력은 약간 높지만 실제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더 높다는 증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55.3%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 증가 추세는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얼마 전 발표된 수치를 보면 우리 국민의 재감염 기간이 평균 5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이건 아마 통계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작년 초 1월부터 한 5, 6월 사이에 BA1하고 2가 유행을 했는데 약 1,500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거든요. 그리고 거의 1년이나 지나는 시기에 지난 겨울에는 BA4, BA5 또 그 하위 변이주들이 많은 숫자들이 유행을 했기 때문에 면역 회피 능력이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작년 초반기에 전반기에 감염되셨던 분들이 면역 회피 능력이 높은 변이주들에 다시 감염하는 비율이 높아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이거 5개월이 된 것이 9개월로 좀 늘어난 것이 아닌가. 결국은 면역 회피 능력이 있는 변이주들이 전에 있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면역력이 좀 떨어지면서 재감염 사례는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고령층 등의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재감염 사례에 있어서의 위험도는 그다지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우리 정부가 그 완전한 일상 전환의 시간표를 공개했는데 그 완전한 일상 전환의 시점을 5월로 잡았더라고요. 이 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미 실제적인 엔데믹 선언을 한 나라들이 유럽이나 미국에는 많이 엔데믹 선언을 하고 있는 실제 상황은 그렇게 보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5월 정도면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유가 지금까지 우려되었던
그 중국의 유행 상황이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것. 그래서 WHO에서도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일단 3개월을 연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중국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예. 보이기 때문에 네. 5월 정도면 우리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 즉 독감하고 같이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 의료 체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코로나19 위기 등급도 지금은 심각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경계나 주의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완전히 엔데믹 상황으로 되는 것이죠. 뭐 그거에 선행해서 지금 확진자의 일주일 자가격리 의무도 이 시기에는 없어질 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먹는 치료제라든지 또는 입원 치료비라든지 또는 예방 접종할 때 전부 무료인데 이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엔데믹이 오고 있으니까 이제 코로나19도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그래서 고위험군은 1년에 2번, 일반인은 1년에 1번 정도 백신을 접종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그래서 의견이십니까? 이거 뭐 전 세계적으로 고민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이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뭐 한 5, 6월경에 올해 유행할 것들을 예상하면서 그거에 대응해서 WHO도 발표를 하고 예. 그거에 맞춰서 예방 접종을 만들고 뭐 겨울이 되기 전에 이미 백신이 만들어지고 초겨울에 접종을 하는 이런 스케줄을 갖고서 1년에 한 번 정도 또 한 6개월 정도 유효하다면은 봄까지는 충분히 감염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위중증 예방 효과도 얻을 수 있는데 비해서 네. 지금 코로나19는 하나의 바이러스이긴 하지만 다양한 변이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변이주들을 과연 예상을 해서 그 효과가 있는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범 코로나 백신이라고 해서 코로나면은 변이주에 상관없이 일반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다 들을 수 있는 범 코로나 백신이 개발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 개발된다 그러면은 확실히 효과 있는 감염 예방 효과 또 추가 접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새로 개발되는 백신을 과연 추가 접종을 얼마나 할지 이거는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고민일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라지는 변이에 대한 백신 개발이 빨리빨리 이루어진다면 가능할 텐데 그러기엔 지금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지금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이후에도 학교에서의 방역 지침이 지난해 9월에 개정된 것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좀 고쳐야 할 텐데 어떤 게 담겨야 할까요? 글쎄요, 이거는 뭐 매년 똑같은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올해 3월이 돼서 개학을 하게 되면 전체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받게 될 상황이 되니까 작년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예. 없겠죠. 그런데 과연 이 마스크를 완전히 벗고서 3월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호흡기 질병들이 유행하는 것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 하는 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방역 지침 같은 것도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수업 중에는 마스크를 벗는다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에 마스크를 벗고 여러 학생들이 같이 몰려다니게 되면은 분명히 감염의 위험성이 크고 호흡기 전염병이 또는 수두라든지 이런 전염병들이 유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쉬는 시간에 마스크를 권고하고 또 손 씻기 잘하고 또 주기적으로 환기를 열심히 하는 이런 생활 방역 수칙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상 회복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